봉추 선생 방통은 유비를 만나러 형주로 갔다. 이때 제갈공명은 새로 얻은 땅을 돌아보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유비는 오래전부터 방통의 이름을 들어온 터라 기뻤다. 그런데 유비 앞에 나타난 방통은 무례했다. 방통은 유비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유비는 그런 방통의 행동이 괴이했다. 거기다 눈을 들어 방통의 생김을 보니 못생기고 꾀죄죄한 것이 유비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유비가 자신을 별로 달갑지 않은 눈길로 바라본다는 것을 안 방통은 은근히 실망했다. 유비는 워낙 명성 높은 방통이라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보낼 수도 없었다. 유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양현이라는 작은 고을의 현령 자리를 방통에게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방통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을 겨우 현령감으로밖에 보지 않은 유비의 박대에 화가 나면서도 오기도 생겼다. 방통은 끝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떠날 생각으로 일단 유비가 내리는 벼슬을 받고 내양현으로 갔다. 그런데 방통은 내양현으로 가서 고을을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셨다. 그러니 소문이 좋게 난리 없었다. 그리고 오래잖아 그 소문은 유비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몹시 노했다. 유비는 장비를 불러 형남의 여러 고을을 돌아보고 공평하지 못하거나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 잡아 그 죄를 엄히 벌하라고 했다. 장비는 명을 받고 송건과 함께 각 고을을 돌아보러 나섰다. 장비는 몇 군데 고을을 지나 내양현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때 방통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장비가 내양현에 이르자 그곳에 벼슬아치들이 찾아와 소연했다. 그 내용은 방통이 부임한 뒤부터 지금까지 100여일이나 지났는데 고을 일은 하나도 보지 않고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술만 마신다고 일렀다. 그 말을 들은 장비는 화가 나서 방통을 잡아오라고 호통쳤다. 하지만 옆에 있던 송건이 말렸다. 방통은 명성이 높은 사람이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니 일단 불러서 까닭을 먼저 물어보라고 했다. 장비도 송건의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니다 싶었다. 일단 화를 누르고 현으로 들어가 방통을 찾아오게 했다. 그런데 장비 앞에 나타난 방통은 머리에 쓴 관과 옷은 흐트러지고 지금까지 술에 취해 남에게 부축을 받는 모습이었다. 장비는 억누르고 있던 화가 다시 솟구쳤다. 장비가 방통에게 고을을 내팽개친 것에 관해 물으니 방통은 작은 고을에서 무슨 시비거리가 많아서 할 일이 있냐며 되물었다. 그리고는 장비더러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고는 고을의 벼슬아치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동안 밀린 일이 있으면 모두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 말을 들은 고을 벼슬아치들은 이런저런 문서며 백성들의 송사가 적힌 장부들을 모두 가지고 나왔다. 방통은 거기에 관계된 백성들을 모두 불러들여 마당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뒤에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나갔다. 방통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니 옳고 그름이 뚜렷해 판결을 받은 백성들은 조금도 불만이 없어 보였다. 방통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100여일이나 밀려있던 모든 일을 처리했다. 장비는 비록 성민은 급해도 사람 보는 눈은 있었다. 그 길로 형주로 돌아간 장비는 유비를 만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방통의 능력을 칭찬했다. 장비의 말을 듣고 난 유비는 방통을 박하게 대접한 게 후회되었다. 이미 엎지른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제갈공명이 돌아왔다. 제갈공명은 유비를 보자마자 방통 군사는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다. 유비는 제갈공명이 군사로까지 높이 보는 사람을 자신은 겨우 현령으로 삼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일었다. 유비는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털어놓고 장비를 불러 내양현으로 가서 방통을 데려오게 했다. 방통이 형주로 돌아오자 유비는 계단 아래까지 내려가 잘못을 빌었다. 그제야 방통도 유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복령과 봉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평안케 할 것이라 했는데 이제 유비는 그런 두 사람을 모두 얻었으니 그 기쁨이 매우 컸다. 그리고 곧 방통을 부군사로 삼아 제갈공명과 더불어 전략을 짜고 군사를 조련하게 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